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 괴짜 소녀 담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아주 용감하고 야무진 처녀였지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 별명이 사고뭉치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니, 왜 그러셔요, 어머니?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를 잡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글쎄, 이진산의 검둥이한테 또 다리를 물렸지 뭐냐. 또야? 어째 그 집 개는 사람을 자꾸 문대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 사나운 개를 좀 묶어놓으면 좀 좋으냐? 이진사는 도둑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주 사나운 개만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이진산의 집만 찾았다 하면 그 집 개에게 물리는 일이 허다했지요. 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어머니. 아이고, 아서라 담비야. 괜히 그러다 또 이진사에게 찍힐라. 아니, 그렇다고 허구한 날 사람들이 그 집 개에게 물리는데 그걸 그냥 놔둬요? 가만 놔두면 또 누가 물려도 물릴 것이구만요. 그날 밤 담비는 어머니가 잠이 들자 아주 큰 무를 골라 푹푹 삶았습니다. 그리고 찬물에 살짝 담근 후 보자기에 싸서 이진산의 집으로 향했지요. 이 녀석 오늘 밤 혼 좀 한번 나보거라. 그녀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이진산의 개 검둥이가 벼락같이 달려와 안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담비는 보자기에서 무를 꺼내 담장 안으로 힘껏 던졌지요. 그러자 검둥이가 달려가 무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갱거리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제대로 물긴 물었군.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담비는 이진사가 나올세라 후다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 크크거리며 웃다가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이진사가 담비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담비 있느냐? 당장 나와 보거라. 새벽부터 이진사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바람에 담비 모녀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아니, 진사어른께서 아침부터 뭔 일이시오? 아, 몰라서 물어보시오. 어서 담비나 불러내시오. 밖이 하도 시끄럽자 담비는 눈을 비비며 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비 내 이놈. 내가 우리 검둥이한테 삶은 무를 주었겠다. 하이고, 진사어른, 그게 무슨 소리래요? 담비는 어제 초저녁에 일찍 잤구만요. 이보시오 담비애미. 우리 검둥이 이빨이 죄다 빠졌소. 아, 이 마을에 이 짓을 벌일 사람이 담비밖에 더 있어. 아니, 아무 증자도 없이 어찌 괜한 아이에게 뒤집어 씌운대요? 아니,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소. 우리 집 개 2마리를 산속으로 쫓아낸 것도 담비가 아니요. 어제 담비애미가 우리 검둥이한테 물린 것 때문에 담비가 또 그 짓을 벌인 게 아니냔 말이요. 벌써 3번째요, 3번째. 담비 때문에 우리 집 개가 벌써 3마리나 못 쓰게 됐단 말이요. 얘 담비야, 내가 그랬니? 아니요, 저는 잠만 자고 있었는데요. 겉보시오. 우리 담비는 잠만 잤다 하지 않소. 에잉 쯧쯧. 어째 모녀가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이다. 저 담비 때문에 비싼 개만 벌써 3마리나 잃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소. 담비네는 이제 내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소. 당장 오늘부터 그만두시오. 진사께서 그리하시면 내가 뭐 겁낼 줄 아시오. 그깟 땅 좀 있다고 그렇게 위세 떨지 마시오. 어따 대고 우리 귀한 딸에게 뒤집어 씌우고 난리요. 허참,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구려. 내 이것까지는 참으려 했는데 작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려 큰 소리를 치다니. 내일까지 이 집도 비워주시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 모녀요. 까짓것 집을 비우라면 내가 뭐 겁낼 줄 아시오. 에잉 쯧쯧. 아니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바락바락 대드는지 모르겠구만. 이진사는 혀를 끌끌 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담비네 집으로 몰려와 이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하이고 어쩌자고 그렸어. 참았어야지. 이제 땅도 집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려? 아, 그려. 지금이라도 얼른 쫓아가 싹싹 빌어봐. 나는 내 딸을 모함하면 절대 참을 수가 없구만. 지집개에 이빨 빠진 것을 왜 하필이면 내 딸한테 뒤집어 씌우냔 말이여. 하긴 마을 사람들 중에 이진산의 개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이 없지. 그때마다 담비가 나서서 이진산의 개를 산속으로 쫓아주는 바람에 우리가 살지 않았나? 아, 그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진사가 너무하구만. 우리 마을에 도둑이 어딨다고 그렇게 사나운 개를 풀어놓냔 말이여. 아, 그나저나 담비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이오? 뭐 어떻게 비우라 하니 비워줘야지. 아, 담비네. 땅도 집도 다 내주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려. 아, 두 손 두 발 아직 멀쩡한디 어디 가서 굶어 죽기야 하겠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자리 잡는데 보탰어. 그래, 나도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가져가.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담비네에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주었습니다.
다들 고마워. 허나 너무 걱정들 말더라고. 굶어 죽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담비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얘 담비야, 너도 내 옷까지 하고 중요한 것만 챙기거라.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을 나중에 하고 어서 짐부터 싸거라. 담비는 자신 때문에 쫓겨나게 되어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허나 지금 어머니의 상황으로 보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지요. 두 모녀는 보따리를 싸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나가는 모녀를 멀리서 배웅해 주었지요.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이왕이면 한양으로 가자. 빌어먹더라도 큰 곳에서 빌어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말요? 말로만 듣던 한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단다. 아이 신나라. 어머니는 철없이 좋아하는 담비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모두 알고 있었지요. 담비가 무를 삶아 이진산의 개 이빨을 죄다 뽑아놓은 것을. 하지만 그녀는 담비를 감싸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담비를 사랑했지요. 담비야, 한양은 크고 무척 넓단다. 그리고 사람들도 무척 많지. 그래서 한양에 가면 배울 것도 많단다. 너무 흥분되고 기대되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담비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담비는 무척 특별한 아이였지요. 담비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겁도 없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담비에게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기 바랬지요. 집 떠난 지 수일 만에 모녀는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그러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담비는 무척 신기해했지요. 어머니, 이곳이 한양이에요? 사람도 많고 신기한 물건들도 많아요. 그래, 이곳이 한양이란다. 실컷 구경하거라. 담비는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실컷 구경했습니다. 진귀한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무척 많았지요. 그렇게 반나절을 구경하고 나니 배가 고파진 담비가 말했지요. 어머니, 배고파요. 그래, 담비야, 나도 배고프다. 저기 저 집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자. 어머니는 담비 손을 잡고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사람들로 무척 부쩍거렸지요. 주모, 국밥 2그릇만 주시오. 어머니가 주문을 했지만 주모는 혼자 바쁘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일을 도왔지요. 아이고, 뉘신지는 모르나 참으로 고맙소. 때만 되면 맨날 이렇다오. 그러게요. 밥때가 되니 정신없이 바쁘구려. 어머니는 그릇에 국밥을 떠서 찬을 챙기고 담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고프니 먼저 먹고 있거라. 어미는 일 좀 거들어주고 천천히 먹으마. 알겠어요, 어머니. 담비는 어머니가 챙겨온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비가 국밥을 먹는 것을 보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도왔지요. 국과 밥을 푸고 쟁반에 담아 손님들에게 직접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이 없으면 얼른 설거지를 잽싸게 해주었지요. 그렇게 밥때가 지나자 손님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국밥집은 이제서야 좀 한산해졌지요. 아이고, 덕분에 오늘은 참 수월했소. 배고플 텐데 어서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그리하여 주모와 어머니 담비는 한 상에 앉아 밥을 먹게 되었지요. 아이고, 아이가 참하고 예쁘게 생겼네. 너는 올해 몇 살이니? 13살요. 그렇구나.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을 보니 아주 영리하겠구나. 주모는 담비를 보며 예쁘고 똑똑해 보인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오셨소? 보아하니 한양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린 강원도에서 올라왔소. 아, 그렇소. 그런데 한양은 무슨 일 때문에 모녀가 함께 온 것이요? 어머니는 한양에 올라오게 된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런데 어디 기거할 곳은 있으시오? 아직 정해진 곳이 없소. 그럼 내일 좀 도와주면서 내 집에서 함께 지내면 어떻겠소? 보아하니 참 착한 사람들 같은데. 뜻밖의 제안에 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뭐 해먹고 살지 걱정하고 있었지요. 그리만 해주면 나야 좋소. 아, 그럼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일손이 부족해 고민하던 차였는데. 잠깐 일하는 것을 보니 눈썰미도 있고 참 잘하더이다. 그리하여 담비 모녀는 국밥집 안채에서 주모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담비네 모녀는 국밥집에 정착을 하고 한양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된 일을 마치고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담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들었지요? 힘들게 뭐 있니? 그래도 농사일보다는 재미가 있단다. 담비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제가 했어요.
이진산의 개검둥이 이빨 뽑은 거 말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담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러니 너무 개의치 말거라. 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컸겠구나. 에휴. 혼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따뜻한 반응에 깜짝 놀란 담비가 물었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모른 채 했어요? 결국 저 때문에 땅도 집도 내주고 쫓겨났잖아요. 그건 말이다. 이 어미에겐 그깟 땅과 집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야. 그깟 일로 내가 기가 죽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라 사나운 개를 풀어 키운 이진사의 잘못이니라. 어머니 말에 담비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벌학 안았지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비는 알 수가 있었지요. 그 일로 담비는 뭔가를 깨닫고 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벌인 일 때문에 집까지 쫓겨나는 상황을 겪은 담비는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이든 뒷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담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담비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담비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면서 책들을 죄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상단에서 출납장부를 통째로 맡아 관리도 했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돈의 흐름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 시장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고 그 사이에 유통이 있어. 그런데 모든 돈은 유통을 거쳐가는 구조야. 그러니 유통만 알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렇게 세상 물정에 눈을 뜬 담비가 어느 날 일 마치고 돌아오면서 떡집에 들러 떡을 사왔습니다. 그 떡은 담비가 평소 좋아하던 떡이었지요. 아주머니, 이 떡을 국밥집에 진열해 놓으면 사람들이 밥 먹고 가면서 하나씩 사갈 거예요. 아니, 이 떡은 내가 좋아하는 떡이 아니냐? 맞아요. 사람들 입맛은 비슷하니 분명 잘 팔릴 것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보마. 주모는 담비가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니 담비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진짜 담비 말대로 사람들이 밥 먹고 가면서 떡도 하나씩 사갔지요. 담비가 사온 떡 10개가 점심때 순식간에 모두 팔렸습니다. 허참, 그냥 진열만 했을 뿐인데 금세 다 팔렸구나. 맞아요. 떡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마진이 남는 구조이죠. 그 후로 주모는 담비에게 떡값을 주고 하루에 30개씩 주문해 팔다가 후에는 50개로 올렸습니다. 헌데 그렇게 해서 올리는 수입이 꽤나 짭짤했지요. 그래, 이게 내가 말한 유통이구나.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기니 기분이 좋다. 호호. 완성된 떡을 받아파니 떡 만드느라 뺏기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입은 짭짤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영업이 끝나고 주모가 담비를 불렀습니다. 얘 담비야, 너 장사 한번 해보지 않으렴? 장사요? 그래, 똑똑한 내가 남 밑에서 푼돈이나 받고 일하는 게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아깝다. 주모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담비에게 주었지요. 자, 한번 열어보거라. 이게 뭐예요? 백냥이란다. 이것을 미천으로 내 소신껏 한번 장사를 해보거라.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런 큰돈을 제가. 너는 내게도 딸 같은 아이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거라. 담비는 갑자기 큰돈을 덥석 내준 주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장사 미천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지요. 헌데 뜻밖에도 장사 미천이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멀찍이서 두 사람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담비는 주모에게 받은 100냥을 어머니에게 보였지요. 어머니, 이 돈을 아주머니가 장사 미천하라고 주셨어요. 그래, 담비야. 그건 너의 올바른 품성과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네, 어머니. 헌데 전 그냥 좌판에서 파는 장사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 저는 소매로 파는 대신 장터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납품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더 좋은 물건을 찾거나 개발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장사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품질이 좋아야 하거든요. 허참, 내가 벌써 장사꾼이 다 되었구나. 어머니는 성장해가는 담비를 보면서 무척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날 담비는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재고가 상해서 손해나지 않는 상품,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사가는 소비성 제품 위주로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담비는 상점이 많은 거리 중앙에 서서
사람들이 상점으로 들어가는 횟수를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조사하고 보니 잡화점, 식료품점, 의류점 순으로 손님이 많았지요. 그런데 시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독 담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반 여인들의 옷과 장신구였지요. 그녀들은 옷이 이미 있어도 예쁜 옷이 새로 나오면 사고 또 샀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 저거야. 저들은 옷을 해줘서 사는 게 아니라 예쁘면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계절마다 예쁜 옷을 새롭게 내놓으면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져. 담비는 조사 끝에 양반 여인들의 옷과 장신구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쪽을 더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하려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옷들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류 상점에 걸려있는 옷들이 다들 비슷비슷했지요. 상점에서 파는 옷들의 수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다들 한 곳에서 받아서 파는 것 같아. 저런 옷을 받아서 납품하면 승산이 없어. 그녀는 뭔가 하나를 결정하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수십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진사의 개의 이빨을 모두 뽑아놓는 바람에 쫓겨난 경험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래서 담비는 고심 끝에 자신이 직접 수놓을 모양을 고안해서 옷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생각한 담비는 양반 여인만 보이면 그녀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철저히 분석을 시작했지요. 그녀의 얼굴 생김새와 성격 그리고 그녀가 고르는 옷은 어떤 옷인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옷에 넣을 자수의 모양을 고안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옷에 넣을 자수 모양 그림 10장과 최고 좋은 비단을 사서 바느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면 돈이 2배는 더 들어가. 괜찮아요. 이 모양이 마음에 드는 분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경험도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면 위험해. 어찌 처녀가 사내 대장부보다 겁이 없어. 자수 모양도 죄다 복잡한데 한 그림당 옷을 한 벌씩만 만들다니 너무 원가만 비싸지고 못 팔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어르신. 옷 만드는 장인은 담비의 주문을 보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담비처럼 주문한 사람이 없었지요. 죄다 생산 원가를 낮추느라 자수도 조금만 넣고 원단도 최고급 비단을 잘 쓰지는 않았지요. 헌데 담비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수도 화려했고 원단도 최고급 비단만을 썼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옷들에 비해 생산원가가 2배, 3배 높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옷을 만들어 온 장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그렇게 담비는 옷을 주문했고 드디어 한 달 만에 옷 10벌이 나왔습니다. 옷들은 너무도 아름답고 예쁘게 잘 나왔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이고야, 내가 그 옷을 잘 팔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헌데 만들어 놓고 보니 나도 그 옷이 욕심은 나더라. 제가 돈 많이 벌면 어르신만을 위한 옷을 한 벌 고안해 드릴게요.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다, 예. 담비는 완성된 옷을 들고 장안에서 제일 큰 옷 상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옷이 이 옷들이냐? 네, 맞아요, 어르신. 하이고야, 참으로 곱다고 와. 나도 한 벌 사 입고 싶구나. 이 옷을 걸어놓고 팔리는 대로 제게 돈을 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이 옷을 우리 가게에 걸어놓으면 가게 분위기가 한층 살겠구나. 헌데 다른 옷에 비해 10배가 비싼데 잘 팔릴 수 있을까? 처음 10장을 파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0장이 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주문받고 옷을 만들 생각이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져온 10벌은 견본인 셈이구나. 그렇습니다요, 어르신. 옷 상점 주인은 곧바로 담비가 만들어 온 옷 10벌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었습니다. 그러자 상점이 무척 고급스러워 보였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양반 아씨가 그 옷을 보았지요. 어머니 이 옷 좀 보셔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구나. 장안에서 이런 옷은 처음 보는구나. 양반 여인들이 담비 옷에 관심을 보이자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호, 저희 집에 오래간만입니다요, 마님. 이 옷은 조선에 딱 한 벌씩만 있는 옷들이 없지요? 정말이에요? 정말 딱 한 벌만 있는 옷인가요? 그렇습니다요, 아씨. 하지만 한 해가 지나면 같은 옷들이 시중에 풀린답니다. 그렇다 해도 올해는 딱 한 벌짜리 옷이란 말이죠? 맞습니다요, 아씨. 어머니, 저는 이 옷하고 이 옷 2벌로 할게요. 그럼 나도 이거하고 이것으로 해야겠다. 양반 모녀는 담비가 만들어 온 옷을 2벌씩 골랐습니다. 그래, 값은 얼마더냐?
최고급 비단의 조선의 최고 장인들의 자수가 들어가 값은 좀 나가지요. 한 벌당 20단량씩 해서 4벌이 딱 100냥입니다요. 일반 여인들의 비단옷이 2~3냥인데 반해 담비의 비단옷이 거의 10배가 넘는 돈인데도 양반 마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 잘 포장해서 내 집으로 보내주시게. 그리압지요 마님? 담비는 옆에서 양반 여인들의 반응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들은 값보다 가치와 희귀성의 주머니를 열고 있었지요. 희야 내 옷의 반응이 장난 아니구나. 귀부인들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내색을 잘하지 않는단다. 헌데 저 정도면 정말 마음에 든다는 거지. 이판대감댁 마님께서 옷을 가져가셨으니 머지않아 귀부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들은 징계한 것은 꼭 모임에서 선보이시거든요. 호호 내가 벌써 장사꾼이 다 되었구나. 내 덕에 우리 집의 마나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겠다. 호호. 철저하게 분석하고 만든 옷이다 보니 예상대로 귀부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도 안 되어 10벌의 옷이 모두 팔려나갔지요. 이제 분석하고 예상한 대로 양반 귀부인들이 주머니를 여는 방법을 확인한 담비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옷에 넣을 자수 모양을 자신이 직접 고안하기도 했지만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디자인 감각이 있는 인재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감각이 뛰어난 인재들을 찾은 담비는 한양 외곽의 작은 집을 빌려 본격적으로 내년 봄에 팔 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접 디자인한 옷 10벌은 대량 생산 준비에 들어갔지요. 이 옷들은 내년 봄부터 전국 의류상점에 납품 예정이었습니다. 담비의 옷이 반응이 좋은 것을 확인한 옷가게 주인이 돈을 대고 각각 디자인이 다른 옷 10가지를 1000장씩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10,000장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였지요. 그리고 전국 상점에 납품하는 것은 담비가 일했던 대형 상단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담비는 한양에서 최고 큰 의류상점과 전국 거래망을 가진 상단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담비가 디자인한 생산량의 벌당 무조건 한 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10벌이 만들어지면 담비는 앉은 자리에서 10,000냥을 버는 구조였지요. 그리고 담비가 돈 들어가는 곳은 견본옷을 만들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비가 한 해에 10,000냥을 벌어도 최소 9,000냥 이상이 남는 구조였지요. 이는 한양 최고의 상점과 또 초대형 유통업체와 손잡은 결과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담비는 본격적으로 타고난 예술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붙이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담비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거리 모퉁이에서 구걸하는 젊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헌데 그는 앉은 자리 앞에 빈 그릇만 하나 놓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신기해 담비는 그에게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의 그림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국어를 하는 것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요? 보면 모르시오 둘 다 하고 있지 않소? 그렇다면 둘 다 실패한 것 같소. 그릇에는 동전 한 입도 없고 그림이 안 팔리니 나와서 구걸하는 것일 테고. 허참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요? 그 그릇에 동전을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우고 싶다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소? 그리고 그림 또한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지 않소? 내 보아하니 그대는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소. 헌데 지금 그리는 그림 쪽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소. 아니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대의 붓솜씨는 선이 뛰어나오. 그런데 선을 살리지 못하고 딱딱한 그림을 그리니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나는 여인들의 옷과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여. 그곳에 들어갈 문양을 그린다면 당신의 선은 장점이 될 것이요. 달에 20냥을 드리리다. 내게 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지 않겠소? 담비의 말에 청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요. 내게 농을 하는 것은 아니요. 내가 선불로 한 달치 보수를 먼저 주겠소. 그럼 나를 믿을 수 있겠소? 담비의 말에 청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수 앞장서시오. 그리하여 청년 박장선은 담비의 작업실에서 문양 연구 즉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헌데 담비의 예상대로 그는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담비의 문양 연구가 즉 디자이너들 중에 단연 수석 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갔지요.
이때가 담비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부가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한양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 어머님과 주모를 모시고 몸종을 붙여 호강하게 해주었지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담비 덕분에 말년에 호강을 다하다니.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안 그래, 친구? 이게 다 자네 덕분이여. 자네가 그때 담비에게 장사 미천을 대주어서 담비가 일어설 수 있지 않았겠어. 담비 어머니와 주모는 성격도 잘 맞았는데 두 사람은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비는 이제 옷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장신구와 신발 머리에 쓰는 비녀까지 모두 디자인하고 있었지요. 최고의 감각을 가진 인재들만을 고용해 디자인을 했고 특히 천부적으로 타고난 박장서의 디자인은 담비도 감탄할 정도였지요. 담비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은 시장에서 확실히 차별화되었습니다. 양반과 귀부인과 아씨들은 담비 신제품이 나오면 앞다투어 사는 흐름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제품은 확실히 차별화가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손때는 족종 모두 대박이 났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야 담비야, 내 덕에 내가 요새 살맛이 난다. 내 평생 옷장사에서 번 돈보다 너하고 동업회 3년 동안 번 돈이 몇 배가 더 많구나. 그게 어디 저 때문이겠어요. 어르신께서 안목이 있으셔서 많은 돈을 투자하셨기 때문이었지요. 그 덕에 저도 부자가 되었어요. 아나야, 내 옷이 워낙 이쁘고 손님들 반응이 좋으니 투자한 것이지. 그건 그렇고 이제 너도 나이가 차지니 혼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양반과 마나님들이 여럿 있단다.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어요, 어르신. 아직도 할 일이 많거든요. 아이고 얘야, 혼인은 때가 있는 법이란다. 때를 놓치면 좋은 혼처는 안 들어올 수도 있단다. 그래도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담비는 상점을 나오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문양을 총괄하는 즉 지금 말로 수석 디자이너 박장서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헌데 그는 단 한 번도 담비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지요. 담비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여 담비는 이대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박장서를 밖으로 불러내 그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어머님께서 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부탁해서 구해놨어요. 그러니 저와 같이 지금 가요. 그렇소. 고맙소이다. 그런데 번거롭게 내 집까지 직접 갈 필요 있어. 내가 어머님께 전달해 드리겠소. 아니요, 내가 직접 어머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 어서 앞장이나 서시오. 거참 굳이 번거롭게 그럴 것 없대도 그러시오. 허참 앞장이나 설에도 뭔 말이 그리 많소. 담비는 강제로 박장서를 앞장세워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담비 처녀가 어쩐 일이야. 그간 잘 계셨지요, 어머님. 꿀을 좋아하셔서 가져와 봤어요. 아이고, 저런. 내가 꿀 좋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구만. 그렇지 않아도 마침 꿀이 다 떨어졌던 참이야. 아, 그럼 마침 잘 되었네요. 담비는 박장서의 어머님을 벌써 여러 차례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허물이 없을 정도로 가까웠지요. 담비는 오래간만에 박장서의 어머님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민감한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런데 담비 처녀는 시집 안 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 중이어요, 어머님. 그래, 담비 처녀는 능력도 있고 재력이 있어서 좋은 신랑감을 만날 것이야. 그런데 어머님, 저는 배경 좋은 사람보다 선하고 인품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담비 처녀가 속이 꽉 찼어. 그러니 대성을 하지. 그런 분 어머님 주변에 있으면 제게 귀뜸 좀 해주셔요. 아니, 그러니까 담비 처녀 신랑감 찾는데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것이야? 야, 장서야, 잠시 좀 들어와 보거라. 잠시 후 박장서가 들어오자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담비 처녀 여기 있어. 우리 장서야 말로 담비 처녀가 말한 선하고 인품 있는 사람이지. 어때요, 담비 처녀 눈에는 안 차나? 그런데 저보다도 장서도령의 생각이 어떨지. 야, 장서야, 너는 담비 처녀를 어떻게 생각혀? 어머니 말에 박장서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어머님이 다시 또 재차 물었지요. 야, 장서야, 담비 처녀가 내 생각을 궁금해한다. 그러니 내 생각을 어서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한참 만에야 박장서가 입을 뗐지요. 저는 담비 처녀가 좋지만 담비 처녀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박장서는 얼떨결에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 그래. 그러니까 장서 너도 단비 처녀가 마음에 있다는 것이로구나. 그럼 이제 단비 처녀가 한번 말해봐. 우리 장서는 어때요? 박장서의 고백에 단비도 때는 이때다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장서도령이 좋다 하니 저도 좋아요, 어머니. 단비의 말에 어머니도 박장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단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장서를 좋게 봐줘서 참으로 고맙다.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꿈만 같구나. 그날 밤 어머님을 통해 박장서와 단비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내색을 하지 못했었지요. 그리하여 다음해 봄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선남선녀구만 그래. 어쩜 저리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래 그래. 딸의 혼례식을 보면서 단비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딸이 대견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지요. 그리고 박장서의 어머니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남편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서만을 바라보며 힘든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헌데 이제 착하고 능력 있는 재벌 며느리를 얻게 되어 그녀는 감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지요. 음매 담비 좀 보소. 이진사는 이자 담비 앞에서는 세 발에 피어. 아잽이 안 된단께. 아니 그런데 자가 이진산에게 이빨 죄다 뽑아놓은 담비가 맞아? 이자 보니 개천에서 용났네 용났어. 고향 마을 사람들까지 한양에 찾아와 단비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단비는 이진사에게 땅을 죄다 사서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진사 횡포의 마을을 떠나는 사람은 없게 되었지요. 최고의 판단력과 최고의 예술 감각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단비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최고로 품질 좋고 고급스런 명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으로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았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만든 명품은 궁중에도 납품되어 왕실 지정업체로 발탁되었답니다. 단비는 말괄량이 사고 뭉치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고향 마을에서 쫓겨나자 깨달은 바가 컸지요.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어떤 결정이든 그로 인한 결과를 수십 번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지요. 그 때문에 그녀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자견엄이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정하기 전 열 길 앞을 내다본다는 의미이지요. 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과를 미리 안다는 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뜻합니다. 단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